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기능을 배웠었나요? 엑셀에 텍스트 나누기, 필터에 대한 복습도 좀 했었고요. 텍스트 나누기 기능하고 외부 데이터 기능 두 개는 텍스트 마법사라는 걸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림 복사라는 기능을 한번 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계산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가 자격증 책이다 보니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엑셀 기초적인 계산 작업이라든가 함수 연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가 좀 이 기본 내용이 좀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난이도를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바로 이렇게 막 산을 오를 때도 좀 단계라는 게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엑셀 계산식을 할 때도 기본 함수라든가 좀 기초적인 연습을 좀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이 책의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파일에서 열기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들어가시면 자, 계산 작업 있어요. 이론입니다. 현재 저희 이론하고 있고요. 계산 작업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계산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의 72쪽에 보시면 이제 연산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산술 연산자라는 것과요.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고 데이터 연결 연산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다 제가 써볼게요. 산술 연산자라는 것은 사칙연산 기호 같은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엑셀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퍼센트도 있네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얘는 부등호예요. 우리가 앞에서 고급 필터를 쓰면서 한번 해봤었죠. 부등호라는 거 이런 기호가 있었고 특히 부등호 중에서 이런 기호는 좀 낯설었어요. 이것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비교 연산자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 키보드에 7번 위에 있는 거예요. Shift 숫자 7번이고요. 결합을 시키는 기호입니다. 단순히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ND 연산자라고도 부르고요. 이 데이터 연결 연산자는 AND 연산자 또는 뭐 M%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요. M% 이렇게 부르고요. 합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합친다는 개념이 함수 결과하고 어떤 글자하고 결합시켜주는 역할 또는 자 여기다가 10을 써보고요. 여기다가 20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 는 해가지고 제가 이 셀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 셀을 클릭을 하고 약간 연결 기호, 요 기호 있죠? Shift 숫자 7번 이렇게 누르시고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K6에 있는 값하고 K6이 파란색 셀이죠. 이거. 그 다음에 L6 여기에 있는 셀이죠. 이 두 개를 연결하겠다, 결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10하고 20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30이 되는 게 아니죠. 30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10, 20 이런 식으로 값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값이 5가 나왔다. 여기다가 는을 쓰고 제가 할게요. 는을 쓰고 5가 나오고 AND 연산자를 써서 큰 따옴표 명 이렇게 하면은 5라는 글자와 명이라는 글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AND 연산자 요 기호예요. M%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0하고 20에서 보셨듯이 이 AND 연산자는 결합이 되는 거지 뭐 실제로 연산, 더하기 빼기가 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상대 참조라는 게 있고요. 절대 참조라는 게 있고요. 혼합 참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엑셀 공부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이 참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엑셀의 상대 참조는 기본이 되는 참조예요. 기본 참조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된다는 말은 옆으로 움직이면 옆으로 가고 밑으로 이동을 하면 밑으로 가게끔 뭔가 이동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는 값을 우리는 상대 참조라 그래요. 상대 참조를 설명하기 위해 적합한 표현은 이런 것들이에요. 엑셀의 기본이 되는 참조다. 그리고 셀이 이동이 되면 따라서 이동이 되는 거다. 그리고 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변하는 값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고요. 절대 참조는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고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절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는 절대 안 바뀌는 거고 상대 참조와 반대겠죠. 그러면 상대 참조는 바뀌는 거고요. 절대 참조는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자, 혼합 참조는 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가 섞여 있는 걸 혼합 참조라 그래요. 일단 혼합 참조까지는 모르더라도 우리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금액을 여기다가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수량하고 단가, 수량하고 금액을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뭐 판매 금액을 의미하겠지만은 수량과 판매 금액을 곱해서 저는 이 금액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계산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등호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계산을 할 때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하고 는을 뒤에다 쓰잖아요. 우리가 엑셀 일반적으로 수식을 쓸 때는. 그런데 엑셀로 표현을 할 때는 등호를 먼저 쓰셔야 이거는 수식이구나 라고 엑셀이 인식을 합니다. 등호 없이 쓰시면 계산 안 되고요. 등호를 뒤에다 써도 안 됩니다. 반드시 등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327 이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적는 게 아니고 327이 들어있는 그 셀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B3셀이죠. 327은 B3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B3이라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B3에 있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우리가? 곱하기는 여기서 이렇게 별표로 곱하기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키보드에 별표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Shift 누르고 숫자 8번 하시면 되죠. 8번 위에 있는 곱하기 기호가 별표예요. 그리고 어떤 값을 곱해준다고 제가 했냐면 판매 금액을 곱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C3을 클릭을 하면 되죠. B3에다가 C3을 곱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엔터를 치면은 값이 나와요. 그죠? 판매 수량에다가 금액을 곱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값이 나왔다고 해요. 자,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수식 입력줄에는 뭐가 나오나요? 식이 나오죠. 수식 입력줄에는 계산식이 나오고요. 우리 여기 셀에는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셀에는 결과값, 수식 입력줄에는 식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만 구하셔가지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채우기 핸들 있죠? 자, 우리 엑셀에 셀 커서 모양을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기본이 이렇게 두꺼운 플러스 블록 잡을 때 쓰죠. 그리고 테두리에다 갖다 대면 사방 십자가 나오고요.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네모 채우기 핸들에 갖다 대면은 얇은 플러스로 커서 모양이 바뀌어요. 이때 마우스 왼쪽을 누르시고 내로 쭉 끌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계산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샵샵샵이 나오는 칸 있죠? 이거는 칸이 좁아서 나오는 거예요. 좀 늘려줘 볼게요. 어디를 늘리면 될까요? 여기 머리끌, 열과 열 사이에 머리끌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다 보이죠?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수식을 한번 볼게요. 셀을 클릭을 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개를 곱했다고 나오고요. 엔터를 한번 치고 밑에 칸에도 수식 입력줄을 보면 이렇게 곱해졌죠. 그 밑에 값을 보면 또 자기 옆에 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죠. 또 그 밑에 값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이 됐죠. 이렇게 처음에는 B3과 C3을 클릭을 했는데 한 칸씩 자동 채우기를 하니까 그 값이 한 칸씩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상대 참조라 그래요. 엑셀의 기본적인 참조예요. 채우기를 이렇게 밑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자기 밑에 값으로 바꿔져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 칸 더 내려오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진이랑 글자는 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상대 참조를 하는 것은 그냥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클릭 한 셀에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했기 때문에 밑으로 값이 바뀌는, 옆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옆으로 값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바뀌는 값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해요. 상대 참조는 엑셀의 기본이 되는 참조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밑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니까 한 칸씩 이렇게 값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옆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누계 비율은 원래 이 합계랑 나누기를 해야 되지만 그냥 요값 나누기 요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냥 계산하는 층만 보려고요. 의미를 보지 마시고. 자, 는에서 는으로 시작한다 그랬고 인원수 찍어주시고 나누기 뭐 누적 인원수 이렇게 이 값 나누기 이 값으로 계산하겠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값이 나오고요. 자동 채우기를 요까지만 해야 되겠죠. 여기 슬래시 있는데 위에까지만 쭉 해보면은 자기 옆에 값으로 이렇게 한 칸씩 바뀌죠. 그죠? 자기 옆에 값으로 바꿔줘서 계산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을 상대 참조라 그래요. 이것은 이동이 되고 변하는 값이고 엑셀의 기본 참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절대 참조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절대 참조는 절대 안 바뀐 값이다 그랬어요. 우리 키보드에 F4번 키를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절대 참조를 만들려면 F4번 키를 누른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금액을 계산은 똑같이 아까처럼 할게요. 판매 수량에다가 판매 금액을 곱하는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는 하셔가지고요. 판매 수량을 찍고 여기다가 우리가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F4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F4를 키를 한번 눌렀는데 셀 앞에 B하고 3 앞에 달러 표시가 붙었죠. 이 스트링이라는 기호인데요. 달러 표시가 붙어 있으면 이 값은 고정이란 뜻이에요. 자, 곱하기 아까 똑같이 해볼게요. 판매 금액을 곱할 겁니다. 판매 금액에도 마찬가지로 F4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나요? 달러 표시가 마찬가지로 양쪽에 다 붙었죠. 자, 고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엔터를 치면은 자,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왜 똑같은 값이 나올까요? 이 범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또 여기도 항상 이 범위, 또 엔터를 쳐도 이 범위, 그죠? 이 범위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죠. 이렇게 고정이 되는 칸을 참조할 때는 절대 참조라는 거를 시켜주는데요. 절대 참조는 F4번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달러가 생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달러 표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금액은
판매 금액에다가 마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판매 금액 값하고요. 밑에 있는 마진율 값 있죠?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두 개를 곱해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할 거니까 는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등호를 입력을 합니다. 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셀을 클릭한다 그랬죠? 판매 금액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값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값은 바뀌어야 되나요? 안 바뀌어야 되나요? 판매 금액은 우리 여기다가 한번 식을 제가 적어 볼게요. 다시. 자, 이 칸에다가는 뭘 구해야 되냐면 C3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C3 곱하기 C9셀이죠. C9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칸에는 이거랑 이거랑 곱한 값이에요. 이 칸에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이 칸에는 이 판매 금액 값이랑 이 마진율 값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C4에다가 C9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이 값은 여기다가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이 값에다가 이 값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C5셀이죠. 이 값은 C5셀에다가 C9셀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이 값은요? 이 값은 이 판매 금액에다가 이 마진율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C6셀에다가 C9셀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두 개는 아직 덜했지만 네 개를 봤을 때 어디가 공통적인 거예요? C9셀이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C9셀은 바뀌면 안 되는 고정적인 값인 거예요. 근데 이 판매 금액들은 어때요? 한 칸씩 지금 밑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판매 금액 값은 우리가 변동이 되도록 상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C9셀은 항상 고정되게 바뀌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절대 참조를 시켜서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여기에 C9셀을 우리가 절대 참조를 해야 하는지 이 식의 흐름을 보니까 C9셀이 전부 다 고정적으로 곱해지는 값들이잖아요. 그럼 이 C9셀을 고정을 안 시켜놓으면은 이렇게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올바른 값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고정이 돼야 되겠다. 바뀌지 말아라 하는 값에는 우리가 F4 눌러가지고 달러 표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는에서 판매 금액을 찍어주고요. 이것은 바뀐 거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상대 참조로. 자, 곱하기 이 마진율을 곱할 거예요. 그죠? 마진율은 항상 이 자리를 우리가 참조해야 된다고 아까 좀 전에 식을 써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F4번 키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C9셀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이 절대 참조라고 했습니다. 이 절대 참조는 바뀌지 않는 고정된 값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이 구해지고요. 자동 채우기를 쭉 해보면 몇 가지였죠 원래? 자, 수식이 값이 나왔는데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D4셀을 보니까 판매 금액에다가 마진율을 곱했어요. 자, 그 다음 값은 이 만년필 값에다가 마진율을 곱했죠. 또 그 밑에 값은 이 색연필 값에다가 마진율을 곱했죠. 마진율이 바뀌지 않으면서 제대로 참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 입력줄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C3에는 달러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하고 C9처럼 달러 표시가 양쪽에 다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또 셀을 클릭을 할 때마다 이 셀은 상대 참조를 해야 될까? 절대 참조를 해야 될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값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상대 참조를 하고 이 값은 고정적이야 라고 하면 절대 참조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혼합 참조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요.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만 확실하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F4를 눌러가지고
C9셀에 절대 참조를 하면 값이 올바르게 표현된다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고정을 하지 않고 상대 참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는에서 자, 이 값 찍어주고 곱하기 마진율이죠? 엔터를 칠게요. 첫 번째 값은 무조건 맞게 나와요. 나머지 값들이 채우기를 했을 때 변화가 있는 거죠. 자, 보니까 올바르지 않은 값이 막 많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값부터 그러면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자, 셀을 딱 클릭을 해봤더니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곱해졌죠. 그죠? 25가 밑으로 한 칸 이동이 된 거예요. 상대 참조를 썼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값도 보면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또 곱해졌죠. 한 칸씩 이동이 되고 있죠? 이렇게. 요게 상대 참조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해봤듯이 C9셀은 바뀌지 말아라. 요것은 공통되게 쓰이는 값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F4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해보면요. 는하고 C3을 찍어주고 얘는 한 칸씩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곱하기 C9셀인데 이 마진율은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뭘 한다? F4를 눌러준다. F4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는다. 그 다음에 엔터 자동 채우기 쭉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값이 나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누계 비율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누계 비율은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에다가 요 값을 나누라는 거네요. 자, 등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는 하겠습니다. 자, 누적 인원수 5를 찍어주고요. 나누기 슬래시 자, 합계 이 값을 찍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찍어놓고 어디를 고정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도 되고 처음에 H3을 찍을 때 여기는 바뀌어야 되나? 아니면은 안 바뀌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G8셀 여기는 고정값이죠. 바뀌면 안 되니까 F4 눌러서 달러 표시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죠. 엔터를 치고 보시면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보면 이렇게 올바른 이제 계산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값이랑 이 값이랑 해서 50에다가 고정해놨기 때문에 이 값은 안 바뀌는 값이다. 절대 참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는 수당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수당은 기본급 플러스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플러스 추가 상여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등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는 하셔가지고 자, 기본급 여기 있는 기본급이네요. 자, 자기 밑에 있는 기본급 값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 참조를 시켜줍니다. 상대 참조라는 것은 고정이 안 된 셀이에요. 바뀔 수 있는 셀이죠. 그리고 플러스 더하기 입력하고요. 기본급을 또 한 번 있으니까 또 한 번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는 별표로 입력을 하고요. 괄호 열고 상여율 플러스 추가 상여율이에요. 그러면 자 상여율 여기를 찍었는데 이 값은 공통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값이. 공통되게 써야 될 값이죠. 그래서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플러스 추가 상여율 아니고 잘못했네요. 자, 상여 비율이 먼저네요. 상여 비율 이거 찍어주고 이것도 밑으로 한 번씩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고정 안 해야 된다는 소리고 플러스 자, 추가 상여율 6% 요거 계산할 겁니다. 이 값은 바뀌면 안 되겠죠? 항상 고정적으로 6%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4 눌러줍니다. 바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은 수당이 구해지고요. 하나만 구해서 우리 채우기 핸드에다가 이렇게 대고 자동 채우기 쭉 끌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당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매출 총액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매출 총액은 자, 식이 판매량에다가 이 판매량에다가 단가를 곱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해서 괄호에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가 식을 좀 써볼게요. 밑에다가 쓸까요? 괄호에 판매량 곱하기 단가 그다음에 곱하기 괄호에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쓸 겁니다. 자, 매출 총액에다가 계산을 할 거니까 는 하겠습니다. 는 해서 자, 판매량 값을 찍어주면 되죠. 75. 이 값은 바뀌는 값인가요? 고정되는 값인가요? 값이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는 값은 아니고 바뀌는 값이에요. 자, 가로를 앞에다 안 써가지고 하나 쓰겠습니다. 자, 곱하기 하시고 단가예요. 단가는 여기 25만 적어져 있는 데가 단가인데요. 이 단가는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여기에도 이 단가를 곱하고 이 값에도 이 단가를 곱하고 이 값에도 이 단가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 단가는 바뀌면 안 되는 값이죠. 그래서 F4 바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가로 닫고 곱하기 자, 괄호하고요. 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는 키보드에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1 마이너스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은 20%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값에도 20%를 적용해 줘야 되고 이 값에도 20%를 적용해 줘야 되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값이죠. 그러면 이 H20 값도 바뀌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고정을 해라 라는 뜻으로 F4번 키 눌러가지고 달러 표시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 끝까지 쭉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 채우기 하실 때 커서가 이렇게 사방 십자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끌면 이동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실행 취소로 여기 좌측 상단에 파란색 화살표 눌러가지고 실행 취소하시고 다시 채우기 핸들가 대고 이렇게 커서 모양이 이렇게 얇은 플러스 나올 때 그때 누르고 쭉 끌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포인트 총계 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출 포인트와 연체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인트 총계를 구하는데 이따가 식을 적어 볼게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포인트 총계를 구하는 그런 식입니다. 자, 일단은 등호로 시작을 해야 되죠. 는 해가지고 등호로 시작을 하고 대출 건수 여기 50이죠. 이 50 값을 찍어주고요. 이 값들은 밑으로 한 칸씩 바뀌면서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하면 안 되고 그 고정을 안 하는 값을 상대참조를 한다 그랬죠. 자, 곱하기 대출 포인트가 있네요. 대출 포인트는 요 밑에 있고 11%예요. 이 값은 고정적으로 반복되게 쓰이는 값이죠. 그러면 F4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더하기 자, 연체 권수라는 게 있어요. 연체 권수 여기 있죠? 연체 권수 값을 찍어주고 곱하기 연체 포인트가 있어요. 6% 이렇게 찍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바뀌면 안 되니까 F4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되고요. 이거 아까 쓰실 때 여기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칸이 이렇게 좀 좁아가지고 이 칸이 클릭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칸이 클릭이 안 되면 다른 칸을 클릭을 해서 방향키로 밑으로 한 칸 이동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자, 칸을 조금 좁혔어요. 자, 는 해가지고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여기는 F4 돼야 되죠? 그리고 더하기를 눌렀더니 여기가 이렇게 커서를 클릭하려고 봤는데 I자가 나와요.
이게 플러스 모양이 나와야 클릭이 되고 I자가 나오면 선택이 안 되거든요. 클릭이 안 돼요.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위에 칸을 클릭을 해요. 위에 칸을 클릭을 하면 C21이 찍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밑에 아래로 가는 방향키가 있어요. 이걸 밑으로 한 칸 내려주시면 이렇게 C20이라는 이 셀이 찍어집니다. 자, 곱하기 이 셀 찍고 여기는 F4 하셔야 되죠? 이렇게. 자, 아까처럼 그 커서가 클릭이 안 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셀이 지금 가운데 정렬이 돼서 그래요. 가운데 정렬이 됐기 때문에 식이 옆으로 쭉 퍼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칸을 침범해 버려가지고 클릭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식을 먼저 가운데 정렬을 맞춰놓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정렬을 왼쪽으로 해놓고요. 왼쪽으로 해놓고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식이 이렇게 뒤로 써질 거예요. 이쪽으로. 자, 다 써놓고 나서 나중에 가운데 정렬로 바꾸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C21을 그냥 적으셔도 돼요. 저기가 위에를 클릭해서 이동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키보드로 C22셋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적어도 똑같이 인식되니까요.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후식 지금 편집 상태잖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 칸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셀이 바뀌어버리죠. 이럴 때는 취소, ESC 누르시면은 취소가 되는데 후식이 이렇게 입력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아무 데 칸을 찍으면 그 셀로 셀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식 입력 상태에서는 셀을 클릭하는 거 말고 다른 작업을 하시면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다가 뭔가 잘못됐거나 다시 하고 싶을 때는 ESC 버튼 누르시면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계산식 챕터에서는 첫 번째 이제 계산 예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채우기 해볼게요. 계산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합 참조라는 개념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A1 이렇게 적었잖아요. 자, 제가 는 해가지고 이 셀을 그냥 아무 데나 찍어 볼게요. H12셀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상대 참조죠. 달러 표시가 한 개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F4를 누르시면은 이것은 절대 참조가 되죠. 달러 표시가 양쪽에 다 붙어 있어요. 양쪽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기 행열과 행 앞에를 말해요. 자, 이렇게 양쪽에 모두 다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절대 참조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서 F4번 키를 또 한 번 누르게 되면은 달러 표시가 뒤로만 가지요. 그렇죠? 12 앞에만 달러가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H를 열이라고 하고 12를 행이라 그래요. 그러면 행만 현재 고정이 된 거죠. 12 앞에가 달러가 있다는 것은 이 10이라는 행 앞에 달러가 있으니까 행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 앞에 달러 표시가 있는 참조를 행 고정 혼합 참조 이렇게 불러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F4를 또 한 번 누르게 되면은 열 앞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열 고정 혼합 참조 이렇게 불러요. 열 ABCD가 열이고 1, 2, 3, 4가 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열 앞에 요거처럼 열 앞에 달러 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열만 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열 고정 혼합 참조 이렇게 부르고요. F4를 또 한 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아예 없어지죠. 이것은 상대 참조죠. 상대 참조. F4를 또 누르게 되면 달러 표시가 양쪽에 다 붙죠. 행과 열에. 이것은 절대 참조입니다. 절대 안 바뀌는 값이에요. F4를 다시 누르면 달러 표시가 행 앞에만 가죠. 12 앞에만. 이것을 행 고정 혼합 참조. F4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 앞에만 달러 표시가 가고요. 이것을 열 고정 혼합 참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달러가 있는 쪽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혼합 참조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 참조를 사용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혼합 참조라고 부르는데, 열 앞에만 고정이 되면 열 고정이라 그래요. 열 고정 혼합 참조 이렇게 부르고요. 행 앞에만 고정이 되면 행 고정 혼합 참조 이렇게 부릅니다. 달러가 붙어있는 쪽만 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F4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대 참조에서 절대 참조, 행고정, 멸고정 이렇게 계속 참조가 순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F4를 눌러가지고 참조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수식을 조금 해가지고 이제 엑셀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 바로 막 함수 어려운 거 우리 책에 나온 것대로 어려운 걸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기본 함수부터 아주 기본적인 함수부터 해서 좀 함수는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고요. 제가 실습에 필요한 예제 파일은 따로 수업 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걸 표를 작성을 해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유를 좀 마칠게요.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